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원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932포인트대 0.34%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조금 올랐다가 윗골을 좀 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56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는 개인만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일단 되돌림 자리대가 거의 67% 자리대까지 618 자리대를 넘어섰다가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데, 일단은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데 V자 반등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V자 반등은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들, 시장에 대한 전략이나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좀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상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대표님. 네,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게 서울 반도체인데요. 서울 반도체요. 네, 제가 이걸 48,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48,000원에요? 네, 그게 비중은요? 비중이 40%인데. 40%? 예, 매수가 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부터 정 대표님 말씀하셔서 제가 들었는데. 네. 다른 분이 상담을 하니까 23,000원에서 4,000원이 오면 다시 전화를 하라.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네. 특정 주가 22,000원으로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목표 주가가? 예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손실을 각오하고 매도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건지. 네. 저는 정 대표님 말씀을 믿고 23,000원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정 대표 다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23,000원대, 4,000원대까지 일단 왔었어요, 한번. 예예, 왔죠. 네. 예예. 근데 이게 다시 횡보하다 밀렸거든요. 예. 우선 보면 네. 먼저 수급적인 거 잠깐 좀 보자고요. 수급은 네. 일단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으니까 주가는 빠졌겠죠. 예, 맞습니다. 예. 실적 한번 볼게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확 밀려 내려온 적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예예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3분기도 실적 안 좋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주가가 쭉쭉 빠졌단 말이에요. 네. 3분기 때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단 안 좋을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LED 업황 또 중국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중국에서 대량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네. 일단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진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일단 실적이 그렇게 중국 쪽에서 한다고 해가지고서 네. 바로 이렇게 따라 붙을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너무 과도하게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네. 우리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증권사 쪽에서 목표가 적정 주가 22,000원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전 증권사 리포트 잘 안 믿거든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예. 얘들은 올라가게 되면 주구장창 목표가 올리고요. 예예. 빠지면 주구장창 목표가 내리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빠지면은, 그러면 리포트 22,000원, 적정 주가가 22,000원인데 예. 매수하라는 의견이에요? 아니면은 보유하라는 의견이에요? 매도하라는 의견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네. 그날 지금 리포트 나오는 날 마구잡이를 좀 던져가지고 네. 2만 원 깼잖아요, 그치? 네.
이제 말은 또 다른데 제가 얘기했던 18,000원이 고비가 18,000원을 깨게 되면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또 이런 이야기 좀 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고요. 어떻게 자. 해야 될지. 예. 증권사 리포트는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보유 의견을 냈습니다. 원래 증권사 리포트에다가 매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의견을 안 내요. 예. 목표가가 떨어져도 그냥 보유입니다. 혹은 매수나. 예.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하단권역까지는 내려왔어요. 예. 일단은. 예.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예. 여기에서 한 번 빠졌죠. 그리고 반등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빠졌어요. 그리고 반등 나오고 나서 세 번째 빠졌거든요. 예. 예. 그럼 다 빠진 거예요.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미 늦었기 때문에 예.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셨다가 뭐 무가 18,000원 가네, 17,000원 가네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예. 죽더라도 반등 나오고 나서 죽을 거예요. 예,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하는 자리대는 아니고 예. 이거 1년 더 들고 가세요. 1년을. 네, 1년 예, 정도 예. 더 들고 간다면은 앞자리 숫자는 충분히 바뀐 자리대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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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000원대 자리대에서 매도할 그 부분들도 없어요. 2012년도에 2만 원이었었거든요, 주가가. 예. 예. 2012년도, 11년도에. 예. 예. 그러면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2011년도, 12년도에 200억대, 300억대 했어요. 근데 올해는 네네. 600억대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적어도 지금 자리대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예. 자산 가치로만 보더라도 지금 PBR 기준으로는 과거에는 이게 서울 반도체가 LED 섹터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을 부과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적어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5,000원 위에서는 매도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 예. 23,000원, 4,000원 자리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 자리대가 한번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저항 자리대였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좀 버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그럼 부분들을 보더라도 예.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 반등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아, 네. 그럼 이제 우리 정 대표님은 이제 한 내년까지를 두고 보라. 네. 이제 그렇게 된다, 그죠? 그렇죠. 내년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예. 아마도 3분기 실적급 발표 끝나고 이런저런 모습들 좀 보이면서 11월 달에 좀 변동성이 있다가 11월 중순 뭐 이 정도짜리 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종목별로 좀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늦었어요. 일단은 손절 타이밍은. 그럼 기다리셔야 되고 예.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추가 매수는 말까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자리때 추가 매수라는 거는 아니고 예, 예. 바닥이 확인이 되고 거래량이 좀 돌아서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지만 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이 종목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군들 좀 매매를 하세요. 그거 하실 거면. 그렇게 할까요? 네. 그리고 제가 정 대표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려드릴 게 네. 있는데요. 삼성전기. 네. 기억을 하시는데 뭐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로 애를 많이 태웠거든요. 네. 근데 그때 팔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정말 잘 팔아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고생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괜히 또 서울 반대쪽으로 또 사가지고 네. 다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거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대표님 삼성전기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물산이 오늘 많이 빠지네요. 삼성물산이요.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매수가가 얼마세요? 13,000원. 73,000원. 예. 비중은요? 35%. 35%. 예. 어머니 삼성물산 장기 투자로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장기 투자를 하면 오래 했어요. 얼마나요? 109,000원 되는 것도 못 팔고 놔뒀거든. 8만 원에 간다 해가지고 놔뒀거든요. 네. 나니까 지금 오늘 빠지는데 이게 또 돌아가면 빠지면 이게 또 뭐 많이 빠지는 게인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어머니? 이거 한 7, 8개월 했죠. 7, 8개월? 예. 아, 그러면은 한 5월 달이나 요 정도에 좀 매수하셨나 보네요? 예, 매수를, 예, 또 중간에 또 하고 이랬어요. 그러셨구나. 자, 일단 삼성물산, 제가 지금 건설 쪽은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건설 섹터 쪽은.
뭐 다 안 좋아요. 사실 경기 민감주들 싹 다 안 좋은데 예. 건설주들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삼성물산은 지금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죠. 예, 예, 그죠? 그래서 놔뒀거든요, 저거를. 네, 그러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달에 삼성 SDS 상장합니다. 알고 계세요? 예, 예, 알고 예. 있죠. 수요 예측이 이번 주에 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중으로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러한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송에서 삼성물산, 삼성 SDI가 뭐 삼성 SDS하고 에버랜드 뭐 상장하게 되면 수혜주가 되네 뭐하네 막 얘기했죠. 예, 예. 그러니까 못 가는 삼성물산이 거예요. 제일 저게 호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방송에다 얘기하니까 개인 투자자는 이것만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방송에 다 얘기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머니 근데 그렇게 많이 내린 것 같지는 않은데 3% 빠졌어요, 어머니 매수가에서. 매수가에서는 근데 저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어머니 그 8만 원 간다고 해갖고서 갖고 계셨는데 79,700원, 꼴랑 300원 차이인데 그때도 매도를 안 하셨어. 그때 못했지요. 그러면 8만 5천 원 가면 그랬어요. 그때가 놔두면 되죠. 갖고 가세요 일단. 예, 가져가요? 그냥 가져가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 밑에 빠지면 얼마까지 빠지겠습니까? 밑에 왜 빠지는 걸 생각하시죠, 어머니? 장기 투자 생각하셨다면서? 뭐 겁이 나가요. 요새 뭐가 뭐 아래 뭐 제일 기에 빠지는 걸 겁이 나가요. 자, 어머니. 예, 겁이 나시면 예. 반등 나오게 되면 좀 파세요. 어머니 이게 나오게 만약에 69,000원 요 자리대가 지금 바닥권역이란 말이에요. 하단권역이죠? 예. 그죠? 요 자리대가 69,000원 자리대예요. 이 자리가. 예. 그죠? 예. 근데 계속 여기서 이제 막 빠졌다 올랐다 탁 하다가 툭 한번 건드리면 어머니 그때서야 막 던진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럼 그 예, 물량 그인데. 다 받아먹고 또 올립니다. 그래요. 예. 어머니 만약에 불안하세요. 불안하시면 지금 3%도 안 돼요. 손실이 3%예요. 3%. 그죠? 예. 그러면 35%시니까 물량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정리를 하세요. 뭐 반등은 얼마나 절반이 주겠습니까? 됐든. 반등은 얼마나 가격이? 박스권이에요, 이거. 일단은. 마침 77,000원대 요 자리대 이렇게 박스예요. 그 중간에 어머니 매수단가 73,000원이 딱 중간 가격이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69,500원 깨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한 65,000원대까지는 또 밀리겠죠. 아이고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좀 팔아놓는 게 낫잖아요. 어머니 너무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주식은요, 어머니. 예. 요새는 불안해요. 이건 이 정신이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주식은요, 어머니. 예. 횡보는 길고 시세는 짧아요. 예. 횡보는 오랜 시간, 1년 중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횡보는 11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요. 한 달 동안 올라갑니다. 어머니. 그 11개월을 어떻게 잘 참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결정되거든요. 이제 어머니 보유하신 게 둘레, 다섯, 5개월째 횡보예요. 예. 삼성물산 그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도 5개월 횡보하고 6개월짜 접어들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불안해 하신다면 당연히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왜?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병밖에 안 생겨요. 돈 좀 벌어보려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몸에도 지금 안 상담을 좋아요. 하잖아요. 그럼 몸에도 안 좋으니까 예. 반등 나오게 되면 어머니 불안하지 않을 정도만큼만 들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조만간 이게 아시겠어요? 제가 SDS 상장할 무렵에 11월 한 중순가면 좀 오르겠습니까? 그전엔 아마도 매도 한 번쯤 매도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때 가서요? 네. 예, 그때 가서 매도할 생각을 하지요. 좀 오르면. 그 정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어머니. 예. 주식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장 일부러 공포 구간 만들고 나면 또다시 이제 올라가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유, 그렇더라고. 항상 네. 그릇 팔고 나면 오르고 이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좀 여유 있게 좀 보세요. 아이, 네가 빠져야 1년 더 갖고 가지. 그럼 충분합니다. 마음은 편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CJ도 그거를 앞자리수 받기만 하라고 했는데 또 내리네요. 뭐가요? 앞자리수 CJ. 어머니 이거 종목은 한 종목밖에 안 되니까요. 예, 아니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먼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앞자리 나중에 바뀌어서 어머니 가라니까요. 방송 한 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방송 끝나고 서울경제 네. 쪽에서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예, 한번 주세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자, 이제 문자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라홀딩스를 매수하셨어요. 22,00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코라홀딩스를 한번 볼게요. 코라홀딩스를 좀 보게 되면 이게 라오스의 삼성전자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2011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4,000원대에서부터 시작했다가 32,000원대까지 8배 이상 올랐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또 꺾여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22,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회사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 기업, 최근은 아니죠. 얼마 전이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오토바이 시장도 뛰어들고 중고차 시장도 뛰어들고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좀 벌이고 있는데 코라홀딩스는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할 그럴 자리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를 됩니다. 2011년도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매해 20% 이상씩 성장을 해왔어요. 이런 기업 국내에 별로 없습니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 그리고 내년 시장에 보게 되면은 400억대도 안 됐던 게 이제 500억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네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은 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상으로는 크게 딱히 뭐 문제가 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는 어느 정도 과도하게 빠진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이중바닥을 좀 찍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 좀 여유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거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봉을 한번 봅시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이긴 맞네요. 19,000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이긴 한데 요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20%시니까요. 조정을 받을 때, 즉 변동성이 좀 심화되면서 좀 밀려 내려왔을 때 뭐 18,000원, 17,000원대부터는 한 17,000원 정도 되겠네요. 초반대, 17,000원 초반대. 그 정도 자리대까지 만약에 다시 한번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비중을 조금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 정도 더 늘린다면 3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한 17,000원 정도의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초반 비중을 그러면 한 2,200원, 300원 요 자리대까지 빠질 수가 있겠네요. 단가는. 그럼 적어도 22,000원대 위상에선 팔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더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오리온이네요. 825,000원입니다. 10%. 자, 오리온을 한번 볼게요. 자, 오리온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많이 올랐죠. 자,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전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갔고 다시 밀렸으니까 다시 이제 진바닥 확인을 하는 과정이죠. 그럼 결국엔 요 박스로 일단 크게 움직인다라는 얘기인데 박스에 대한 폭이 좀 큽니다.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의 중심 자리대를 딱 보게 되면 한 4만원, 85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이 76만원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밀리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잠깐 기업 분석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 쭉 보게 된다라면 올해 보게 되면 뭐 꾸준하게 성장을 했다가 작년에 조금 주춤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띄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이 종목이 크게 뭔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못 느끼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76만원짜리 때 깨지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10%네요. 10%시면 일단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76만원짜리 때 깨버리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좀 과감하게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84만원, 85만원 정도 때
그 자리대에서는 한번 끊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무거워요, 종목이. 종목이 무겁기 때문에 다른 종목 좀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NHN엔터예요. 71,000원. 10% 추매 좀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NHN엔터 한번 봅시다. 추매를 해본다. 71,000원에. 저라면 확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낙폭과대, 역배열 종목군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저처럼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타가지고 더 해갖고 끌고 가는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를 보게 되면 역배열 종목 사가지고 좋은 수익이 난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형주들 특히나 경기 민감주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주구장창 빠졌어요. NHN엔터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박스로 가느냐, 박스로 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더 빠질 수 있느냐, 요거란 말이에요. 71,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10%. 그러면 저라면 이거 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적어도 한 75,000원 요 자리 때 안착을 해주고 난 다음에 좀 볼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비추세 구간이에요. 바닥을 좀 확인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은 10% 딱 비중도 크지가 않고 적당하니까 요 정도만 좀 갖고 있다가 길게 본다라면 나중에 돌아서면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한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실적주로 압축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추가 매수를 미리미리 했다라면 LG화학이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죽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라도 올라가요. 제가 화학주 중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유화죠.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7%대 8%대 급등 중에 6%대 상승 중입니다. 왜?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고 PBR 한 배도 안 됩니다. 항상 그 친구는 한 배 미만의 저평가 상태에 있던 자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 흐름과 맞기 때문에 화학 섹터 중에는 그나마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즉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뭔가 간다 카더라, 낙폭과대가 최고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 없을 겁니다. 왜? 과거에는 낙폭과대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방송에서 떠들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낙폭과대 좋아하는 그 매매했다가는 지금까지 다 거덜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시고 가급적이면 정배열 종목군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죠. 드디어 이번 주에 대구 부산을 내려갑니다. 저하고요. 김선윤 멘토 그리고 조민규 멘토 이렇게 셋이 강연회를 갑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달이죠. 11월 1일 첫날 오후 2시에는요. 대구로 갑니다. 영남일보 지하 2층 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문의는요 1577-7451번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부산은요 다음 날은 부산입니다. 2일날 일요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부산 진역 5번 7번 출구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 부산에서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강연했을 때. 그죠? 많이들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말씀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